안녕하십니까, 성재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찌맞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낚시에 있어서 다른 낚시와 마찬가지로 찌맞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내림 낚시에 있어서는 찌맞춤이 단순히 맨목에 편납을 깎아서 맞추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찌맞춤을 하고 나서 수심을 측정하고 또 수심을 기억하고 또 목수를 조정해서 목줄의 각도, 슬로프 각도를 조정하는 것까지, 자, 이것까지를 넓은 의미의 찌맞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실제로 찌맞춤을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림을 통해서 내림낚시의 목줄의 물속 상태, 채비 모양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6가지 중에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림낚시라고 하는 내림낚시의 모양새는 3번부터 6번까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 3번이나 5번이나 6번이나 밑에 각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자, 이렇게 맞추려면 그럼 3번과 6번은 찌맞춤이 틀려져야 되느냐? 그래야만 3번을 만들 수가 있고 6번을 만들 수가 있느냐? 자,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틀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내림낚시의 찌맞춤은 협의의 개념으로 하면 찌의 부력과 편납의 침력을 맞추는 과정, 본인이 원하는 6목이나 7목을 나오게 하는 과정, 그게 찌맞춤입니다. 그게 협의의 개념의 찌맞춤인데, 넓은 의미의 광의의 개념의 찌맞춤은 자, 요걸 가지고 찌맞춤을 하고 나서 수심 측정하고 수심을 기억하고 수심을 기억한 상태에서 다시 찌를 올려서 목수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각도를, 슬로프 각도를 조정하는, 경사도를 조정하는 과정, 이것까지도 다 찌맞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찌맞춤을 하나만 하면 다시 조정하지 않고 목수 조절만을 통해서 이 3번을 4번으로 만들 수도 있고 5번으로 만들 수 있고 6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1번으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찌맞춤 하는 방법부터 목수 조절을 하는 방법까지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맞춤을 하기 위해서는 편납, 봉돌 대신 쓰는 편납 홀더를 기준으로 편납을 감고 밑으로 목줄채비 바늘만 달아서, 자, 빈 바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빈 바늘 찌맞춤, 나중에 이제 실제로 찌맞춤해서 나오는 목수를 빈 바늘을 달아서 했기 때문에 빈 바늘 찌맞춤 선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바늘에는 미끼를 사용하는 미끼를 단다든지 또는 이런 수심 측정 고무를 달으시면 안 됩니다. 빈 바늘 상태로 본인이 쓰고자 하는 빈 바늘만 두 바늘 다 달아서 밑에는 정리를 해주시고, 위쪽으로 원줄을 다는데, 자, 찌를 연결하는 찌고무, 또 찌고무 아래 위쪽으로 이렇게 2개씩, 양쪽으로 2개씩, 총 4개의 스토퍼, 멈춤 고무를 껴주십시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에 넣을 때는 요 수심보다 바늘부터 이 찌탑까지 길이가 더 짧아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이 채비를 띄운 상태로 찌맞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찌하고 이 편납, 홀더 거리를 가깝게 해주시면 됩니다. 가깝게 한 상태에서 실제로 한번 물속에 넣어 보십시오. 이거는 바닥낚시 찌맞춤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목수가 나오도록 편납을 가감해 주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쓰고자 하는 이 부력에 맞춰서 편납 침력을 조정을 해서 원하는 목수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자,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찌톱은 13목짜리 찌톱인데, 보통 아까 설명을 드리기를 위에서부터 1목, 2목, 3목, 4목 이렇게 간다고 그랬습니다. 보통은 찌맞춤을 어떤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3, 4목 약하게 맞출 수도 있고, 또 9목, 10목, 11목 이런 식으로 세게 맞출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반 정도, 6목, 7목 정도에 많이 맞추기 때문에
자, 이것도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편납을 적당히 달아서 넣어보면 편납이 가벼우면 이렇게 동동동동 못 내려갈 거고 무거우면 이렇게 가라앉을 겁니다. 자, 이러면 부력보다 찌의 부력보다 침력이 무거운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꺼내서 편납을 조정을 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목수, 자, 이거는 한 7목 정도에 제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편납을 커터나 닛바로 조금씩 가감을 해서 자, 지금 편납을 좀 줄였습니다. 줄인 상태로 다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찌탑이 아까는 가라앉았는데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약 6목 정도가 나왔습니다. 6목에서 자, 지금 상태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목수, 자, 위에가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5목, 1목, 5목, 9목, 13목 요 정도가 보통 빨간색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본인이 쓰시는 찌가 빨간색 마디가 어디에 몇 목에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서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다 보면 이게 가까이서는 가능한데 실제로 현장에서 찌맞춤을 할 때 멀리 나가 있는 거를 이렇게 목수로 세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두 번째 빨간 목, 자, 이 찌 같은 경우는 5목입니다. 5목. 요 5목보다 한 목이 더 나왔구나. 그럼 6목 지금 조금 더 나온 상태다. 약 6목 반 정도 나온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6목 정도, 요런 같은 경우는 6목 내지 7목 정도 나오게 찌맞춤 하시면 찌맞춤은 적당하게 됐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 약 6목 반 정도, 7목 정도에 가깝게 찌맞춤이 됐습니다. 자, 근데 내림 낚시에 있어서는 이렇게 찌맞춤을 한 다음에 지금 이 상태는 빈 바늘 찌맞춤으로 바늘이 바닥에부터 떠 있는 상태입니다. 떠 있는 상태인데 지난 시간에 이 채비대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림 낚시는 두 바늘이 다 어떤 식으로든 바닥에 닿아 있는 낚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는 바닥에 바늘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라앉혀야 될 겁니다. 가라앉혀야 되는데 안 보이는 물속에 정확히 본인이 원하는 각도를 줘서 가라앉히려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과정이 수심 측정이고 또 수심을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심 측정하는 거와 수심 기억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찌맞춤이 끝나면 여기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요 찌에 맞는 요 찌탑의 부력을 상쇄시키는 수심 측정 고무를 달아주십시오. 수심 측정 고무를 달 때, 자, 여기서도 보듯이 내림 낚시는 두 바늘이 다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두 바늘이 닿아 있다는 얘기는 기준이 긴 바늘이 아니라 짧은 목줄, 짧은 바늘까지도 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심은 긴 바늘 기준이 아니라 짧은 바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자, 요 짧은 바늘이 기준이 되려면 본인이 만든 수심 측정 고무를 짧은 바늘에만 끼워도 됩니다. 자, 근데 요 긴 바늘이 남아 있으면 수심 측정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고기가 먹을 수도 있고 바닥 장애물에 걸려서 채비를 손실할 수도 있고 엉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두 바늘을 같이 꼽아 주십시오. 이렇게 두 바늘을 지우개에 같이 끼면 자동적으로 짧은 목줄이 기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늘을 낀 상태에서 자, 이거를 길이 조정하지 마시고 한번 물속에 넣어 보십시오. 넣어보면 천천히, 왜냐하면 이건 맞게 수심 측정 고무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서 아마 전부 잠기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던졌는데 안 잠긴다 그러면 수심 측정 고무를 잘못 만드신 겁니다. 너무 가벼운 거기 때문에 쭉 내려가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요거 편납하고 찌 사이에 원줄을 짧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심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럼 맞추려면 찌를 더 올리셔야 되는데 어디까지 올려야 되느냐? 바닥 낚시할 때 수평 찌맞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평 찌맞춤. 요 찌탑 끝이 수면에 일치될 정도까지
찌를 올리셔서 찌를 낚싯대 쪽으로 올려서 수면에 일치되게 만들면 그 낚시할 곳의 수심 측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이 스토퍼를 이용해서 이 유동찌를 쓰기 때문에 스토퍼를 2개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밑에 것도 따라서 올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한번 또 넣어보겠습니다. 수심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정은 조금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뭐 한 번에 그냥 한 목 정도가 나왔는데, 원래는 정확히 하려면 수면에 일치되게 맞추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인데 너무나 수면에 일치되게 맞춰 놓으면 약간 경사가 졌다든지 할 경우에 조금씩 잠기는 경우도 있고, 정확히 수면에 일치됐는지 분간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부분의 하시는 분들은 기준을 가지고 한 목 내지 2목이 더 나오게 합니다. 한 목 내지 2목이 더 나오게, 한 목 정도 나오면, 요 정도 빨간색 정도가 나오면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수심 기억할 때 그거 생각하셔서 눈표를 요 한 목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목이 나오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한 번에 딱 던졌을 때 한 목 나왔으니까 수심 측정 끝났구나. 그래서 그냥 걷어갖고 다시 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적어도 5번 이상 던져보십시오. 왜냐하면 본인이 던지는 캐스팅 거리에 따라서 멀리 나간 경우도 있고 적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수직 입수를 위해서 낚싯대를 들어준다든지 줄을 눌러준다든지, 이렇게 수심 측정을 위해서 노력했느냐 노력했지 않았느냐, 또 떨어진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낚시하는 거와 똑같이 수심 측정, 그 수직 입수에 신경을 쓰시면서 여러 번 던지셔서 일정하게 본인이 원하는 목수에 딱 한 목 정도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낚시할 곳이 경사도가 어떻게 되는지, 왼쪽으로 경사 닿는지 앞뒤로 좀 당겨도 보시고 앞뒤로 경사 닿는지, 아니면 그것에 어떤 지형지물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요걸 던져보는 과정을 통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심 측정을 뭐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내림낚시 찌맞춤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 수심 측정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분들은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신다는 분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시간을 투자하셔서 여러 번 재차 던지셔서 정확한 수심을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 목 정도 나오게 수심을 찾으시면, 자, 이걸 꺼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수심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찌고물을 중심으로 보면 스토퍼가 양쪽으로 4개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당기면 벌어지게 되어 있는데, 4개, 양쪽으로 2개씩 4개가 있는데, 전화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밑으로 있는 2개와 바로 위에 있는 하나는 멈춘 겁니다. 찌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켜주는 찌 멈춘 거, 뭐 스토퍼가 맞는데, 이 위에 거는 눈표입니다. 눈표. 자, 이거는 어떤 분들은 이 스토퍼를 고무를 쓰지 않고 면사매드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눈표는 수심을 기억하기 위한 눈표입니다. 지금 수심을 쟀으니까 잰 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수심을 정확히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기억하는 방법은, 자, 밑에 스토퍼는 움직이지 마시고 찌를 낚싯대 원줄 쪽으로 이렇게 세우십시오. 이렇게 세워서 이 원줄에 맞는 곳, 그곳에 본인이 지금 수심을 요 한 목에 맞췄어요. 그럼 거기에 이거를 쭉 눈표를 올려서 한 목에 나온 곳에 일치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수면에 일치되게 조정을 하셨다면, 난 이게 좋다 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올려서 여기다 맞추시죠. 요 끝에다가 딱 맞추셔야 되고, 이렇게 맞추셔야 되고요. 만약에 나는 2목이 편하다, 그래서 2목 이렇게 맞추셨다라고 하면 이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다시 2목에 본인이
이렇게 내놓은 지점에 이렇게 맞춰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제가 한 목에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목에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본인이 낚시할 곳에 수심이 정확히 재진 거고, 요거는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포인트를 옮기기 전에는, 또는 목줄의 길이가 늘어나기 전에는 이거는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찌 6목 반 정도에 맞췄고, 그 다음에 수심 측정했고, 그 다음에 수심 측정한 거를 기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이 목수를 조정을 해서, 자, 이 상태로 만약에 낚시를 한다면 떡밥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한 목밖에 안 나올 거고요. 잠기거나 한 목밖에 안 나올 거고, 만약 이 상태로 낚시를 목수 조절을 않고 하면 이렇게 한 목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목수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3번, 4번, 5번, 6번을 요 지금 끼맞춤 한 번 한 거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끼맞춤과 6번 끼맞춤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끼맞춤은 같이, 예를 들어서 6목에 했다 하더라도 이 목수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긴장도가 목줄을 팽팽하게 세울 수도 있고, 경사도를 완만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은, 첫째는 가장 기준이 본인이 맞춘 빈 바늘띠 맞춤선. 자, 요거는 떼고 보겠습니다. 빈 바늘띠 맞춤선이 약 6목 반, 요 주황색 정도 됐었습니다. 자, 요 찌를 올려서, 찌를 다시 찌 맞춤선 쪽으로 쭉 올려서 요 본인 맞춘 목수, 실목, 이 6목 반 정도의 요 그 눈표를 맞춰주는 겁니다. 일치시켜주는 겁니다. 자, 요 정도로 되면은 딱 세워서 일치가 됐습니다. 자, 요 상태로 하면 정확히 짧은 목줄이 거의 바닥과 수직을 이루는 상태, 아주 팽팽한 상태의 기본적인 내림낚시 목줄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미끼를 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우개를 달아서 한번 실제로 물속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빈 바늘 끼맞춤선 약 6목 반 정도의 눈표를, 끼맞춤 눈표를 일치시켜서 목수를 조정을 해서 물속에 넣어 본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떨어지고 이렇게 오면서 약 원래 맞춘 목수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물속을 보면 이 짧은 목줄은 거의 팽팽하게 수직을 이루면서 서 있습니다. 자, 요거는 원줄이 만약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원줄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꾸 밀려나가서 이게 사선을 그리는데, 실제로는 긴 바늘이 먼저 떨어지고 이렇게 당겨지면서 요런 상태가 됩니다. 요런 상태. 그래서 약 위에는 찌탑은 6목 반 정도가 나오고, 짧은 목줄은 바닥과 직각을 이루면서 수직으로 서 있고, 긴 목줄은 경사를 단차 길이만큼 경사를 이루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 약 3번의 모양이 됩니다. 이것이 빈 바늘 끼맞춤 선과 수심 기역고무 눈표를 일치시킨 상태가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내림낚시의 기본 찌맞춤 약 3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3번은 빈 바늘 찌맞춤 약 7목과 수심 기역고무를 일치시켜서 놓으니까 짧은 목줄이 거의 바닥과 수평을 이루는 이런 상태, 아주 긴장도가 강한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요 4번이나 5번, 6번과 같이 경사를 좀 주고 싶다. 그래야만 슬로프를 많이 줘야 약한 입질에 좋대더라. 왜 그런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태에서 찌를 더 올려주면 됩니다. 자, 지금 요 눈표를 기준으로 빈 바늘 찌맞춤선과 일치를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2목 내지 4목,
보통 한 몸통 정도까지, 어떤 분들은 이 다리와 만나는 이 부분까지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목줄을 길게 할 경우에는 뭐 더 내려가도 상관이 없는데,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목줄을 한 25cm 정도 짧게 보통 쓰시기 때문에 보통 이 다리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만약에 슬로프를 주기 위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띠를 올려서 연결 부위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13목 정도에 맞췄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7목에 맞춰서 이만큼 올렸습니다. 그러면 찌가 이만큼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만큼 올라오진 않고 이 바늘 무게 정도, 바늘이 바닥에 닿아서 눕혀지는 무게 정도가 올라오게 됩니다. 수조에서는 요 정도에 맞추면 한 3, 4목 바늘 무게 정도가 올라올 텐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한두 목 정도가 올라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던져보면 밑에 원래 목줄은 저희가 그 색깔 없는 거를 대부분 쓰는데 이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깔이 있는 걸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목줄이 다 경사진 상태,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지금은 찌를 많이 올려서 빈바늘 찌 맞춤선보다 많이 올려서 목줄을 많이 눕혀놓은 상태, 슬로프를 진 상태를 보여드렸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지금 찌맞춤, 빈바늘 찌맞춤선보다 이 기역 눈표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반대로 이거 찌를 내려서 찌를 쭉 내려서 이 찌맞춤 눈금선이 빈바늘 찌맞춤선보다 한참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약 한두 마디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빈바늘 찌맞춤선보다 찌가 더 내려갈 겁니다. 만약에 지금은 밑에 바늘에만 떡밥을 달았는데 위에 바늘에도 떡밥, 짧은 목줄에 떡밥이 붙어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바늘이 닿을 정도가 되면 목수도 더 잠겨야 됩니다. 이 맞춤 목수보다 더 잠길 거고, 그 다음에 떡밥이 풀어지면 저 한 바늘이 이렇게 뜰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는 요 짧은 목줄로 보면 긴 목줄도 역시 아주 긴장도가 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찌 맞추는 방법과 목수 조정을 통해서 목줄의 기울기를 조정하는 방법, 즉 슬로프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 슬로프를 주는 게 좋으냐, 목줄을 팽팽하게 세우는 게 좋으냐, 아니면 많이 눕히는 게 좋으냐, 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자기가 칠목을 맞췄으면 그 목수 내지 한 플러스 2목 정도, 9목 정도의 눈금을 맞추셔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현장에서 던져보면 본인이 맞춘 7목보다 한 목 정도 더 잠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잠겼다가 떡밥이 풀어지고 약간 채비가 당겨지면서 같은 목수 7목이 나오든지 7목보다 한 목 정도 더 나오든지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입질이 극도로 나쁜 경우, 1시간에 뭐 5번도 입질 보기가 힘들고 한두 마리 잡아낼 정도가 된다. 그런 경우에는 입질이 아주 약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잔존부력을 최대로 줄여줘서 아주 작은 입질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슬로프를 많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찌를 쭉 올려서 한 13목 정도의 그 수심 측정 고무를 일치시키십시오. 그렇게 되면 7목에 맞췄다 그러면 약 6목 정도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결국 그게 플러스 찌맞춤이 됩니다. 6목 정도를 플러스 시키면 실제로 찌탑이 눈 밖에 나오는, 물 밖에 나오는 거는 처음에 한 7목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떡밥이 풀어지면 8목, 9목 정도까지, 약 8목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슬로프가 많이 주어진 상태고, 반대로 바닥이 감탕이라든지 또 활성도가 좋을 때는 오히려 맞춤 목수보다 덜 내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찌맞춤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조금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에서 실제로 한번 해보면서
조정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